이번 시간은 회계 기록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객관식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회계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 내용의 가장 적절한 용어는 이렇게 했죠.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딱 나타나죠. 거래라는 거. 그래서 거래를 찾으시면 되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거나, 그렇죠?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상태, 이것은 회계상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여기서 3번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다. 이것은 자산 상태에, 우리 재무 상태에 영향이 없죠. 영향 끼치기 없고 금액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다. 뭐 주문만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주문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다.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2번서부터 여러분 한번 분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 문방구는 자산 중에서 유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대금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미수금. 왜 미수금인지 알죠? 외상매출금이 아닙니다. 상거래 이후에 채무가 되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있어요. 근데 차량 문방구를 처분했죠?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차량 문방구 자산 감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50%를 받았대요.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하다.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50%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월말에 나머지 50%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1,000만 원을 차입하고 그 금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결국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가 됐어요. 따라서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에 우리 차입금은 부채죠. 근데 지금 장기인지 단기인지 안 나타났어요. 일단 차입금 이렇게 적으시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회계상 거래는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회계상 거래인 것은 사무실을 월세 얼마 30만 원에 계약만 한 거예요. 이것은 뭐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게 없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회계상 거래가 되지만 이것은 계약만 한 거죠. 그다음에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이것은 결심한 거예요.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계약금을 받다.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 되는 거죠. 결국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죠. 50만 원.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뭐가 됩니까?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뭔가 상품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우리 선수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급 100만 원에 채용하다.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채용만 한 겁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나간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약금을 받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3번이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은행 차입금 이자, 결국 차입금 이자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비용, 그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것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7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거래에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결국 분개를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15,000원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이다. 이렇게 써요. 결국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이죠. 대변의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죠? 대변 현금. 그 다음에 외상으로 했다고 그랬죠? 부채의 증가 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수익이 발생한 건 없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네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대변에 이거는 그리고 교환거래고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5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1번도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2번도 재무상태표 계정. 따라서 교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3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임대료는 뭡니까?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상품 매매업이 될 경우. 그러면서 차변에 현금의 증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쓰고 대변에 뭘 쓸 것인가? 임대료. 이것은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3만 원. 이것은 무슨 거래?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손익거래.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단기대여금 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지금 단기대여금이라는 게 자산에 있다는 거죠. 이 자산이 이제 어떻습니까? 회수되니까 이 단기대여금이 없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대여금이 어디 가야 됩니까? 대변으로 가야겠죠. 대변 5만 원 하면서 지금 1,000원을 이자하고 원금 그래서 5만 1,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5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자 수익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여기에 나타나네요. 그리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거래? 여기 보시면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합쳐져 있죠. 결국 이것은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9번째 문제 보시면 결합관계를 갖는 거래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발생. 1번 보시면 현금을 은행에 예금하다. 결국 현금 자산이 감소가 됐죠. 어디 갔어요? 대변에 가고 차변에 자산의 증가, 예금이 증가됐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빌려준 대금은 뭡니까? 대여금이에요. 내 입장에서 친구한테 돈 10,000원을 꺼줬어요. 이게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친구 입장에서는 뭡니까?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냈어요. 받아냈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여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 상품은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그렇죠? 재고자산. 그다음에 네 번째 은행에 대한 이자를 받다. 은행에 대한 이자를 받다. 이것은 이자를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예금을 받았겠죠. 예금의 통장에 입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라는 것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 내가 예치한 돈에 대해서 이자가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대변의 이자 수익이죠. 결국 9번 보시면 자산의 증가하고 수익의 발생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 보시면 10번째 문제 보시면 회계 순환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해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있죠. 가해 절차. 시산표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마감. 결국 장부를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절차? 결산 절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산 절차 어떤 겁니까? 4번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정산표가 나와요. 정산표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대부분 저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결산 시에 시산표, 결산분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에 입력하다 보면 정산표는 거의 안 나와요. 없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 정산표는 뭡니까? 결산 절차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결산을 하기 위해서 부속서류를 갖다 놓고 결산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하고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이 결산 순서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회계 순환 과정 중 일부이다. 가나 거래가 발생했으면 뭘 합니까? 분계를 하죠. 분계하면 어디다가 분계장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것을 분계장에 있던 것을 총계정 원장에 어떤 것을 합니까? 정기한다고 그러죠.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본의 우리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본의 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은 손익거래 아니면 교환거래 중에서 자본금이 나오는 게 이제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손익거래 왜? 교환거래에서도 발생합니다. 사업 확장을 해서 은행에 차입했다. 결국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차입금이죠. 이것은 손익거래, 교환거래죠. 그리고 자본 영향 미치지 않죠. 근데 두 번째 보세요. 사장, 우리는 전산에게 이급은 개인 기업이 나옵니다. FT 이급도. 회사 돈 100만 원을 인출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것은 개인 회사 거는 사장님의 돈이에요. 그냥 자본금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인출됐다 이렇게 써요. 결국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변의 이사 비용, 결국 손익거래니까 결국 우리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결국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순자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원가 4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외상 판매하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제가 강조했죠. 우리는 총회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먼저 수익을 인식합니다. 차변에 외상 판매했으니까 차변 외상 매출금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인식해야겠죠. 비용은 얼마입니까? 4만 원. 결국 우리 상품 매출 원가 비용 4만 원. 비용의 발생. 그리고 대변 상품 4만 원. 결국 이 거래에서 얼마의 매출 이익이 발생했어요? 7만 원에서 4만 원 차감한 3만 원의 매출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상품을 외상 판매할 때 총회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한 거래의 종류가 날짜별로 오는 것은 9월 5일 날 보시면 현금 5만 2천 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서 단기 대여금 5만 원, 결국 대여금 자산이 감소됐죠. 그러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혼합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혼합거래. 그래서 혼합거래, 즉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9월 7일은 소모품비 3만 원, 보통 예금 3만 원. 결국 비용의 발생 차변, 대변의 자산의 감소. 결국 이것은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혼합거래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첫 번째, 현금 100만 원을 추가 출자하다. 결국 회사에다 돈을 낸 겁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증가되겠죠.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증가되면서 이것은 사장님 돈이에요. 개인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차변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거래? 교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교환거래. 비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갚았다. 차변에 비품이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외상 매입금으로 하시면 안 돼. 이거 외상 매입금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렇죠? 왜? 상거래 이해 채무는 미지급이 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급여 만 원을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그리고 2번은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교환거래라는 거. 그 다음에 급여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이것은 무슨 거래?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100만 원을 3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차입하다, 빌렸다 이겁니다. 결국 이것은 단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금 등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단기 차입금,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 이것은 무슨 거래? 교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교환거래. 그러니까 다 교환거래인데 3번만 손익거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번 거래를 분기 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으므로 계좌물 전체 차변할 계획, 대변할 계획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이것은 반드시 머리에 속에 넣어주세요.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언제나 동일하다. 사람도 우리 좌우 대칭이 돼야지 잘생겼죠. 만약 좌우 대칭이 안 됐으면 약간
외모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대원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복식부기란 얘기죠. 복식부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적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각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분계장 기입 후 정기하는 장부, 정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총계정 원장이 나있겠죠. 총계정 원장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부기를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적에 아래 특징에 해당하는 부기는 무슨 부기인가? 일정한 원리나 원칙에 따라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은 물론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부기로 우리가 부기 공부한다, 부기한다. 결국 부기는 뭡니까? 단식 부기하고 복식 부기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복식 부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오류를 자동화는 으로 검증하는 차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것은 무슨 부기? 복식 부기가 되는 겁니다. 복식 부기. 그리고 여섯 번째,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하는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기입하게 된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이중성. 무슨 이중성? 거래의 이중성 용어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시험이나 FAT 2급이나 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공부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거 주관식으로 제가 편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거래가 일어났으면 분기를 통해서 분기책이 적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뭐죠? 우리 정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장의 기입 내용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과정이다. 1번 맞죠? 네, 1번 맞고, 전산회계에서는 자동 처리되므로 가의 과정이 생략된다. 전산회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은 공부할 때는 손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전산에 입력하면 우리 전산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의 계정, 정기 계정이 생략되는 상태에서 장부가 작성돼요.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가는 어느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기입할까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3번은 분계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가 절차에 대해서는 1번, 2번이 맞는 답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뭡니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